네, 오늘은 크게는 생산물 시장,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러한 그 생산물 시장에 관한 그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투자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소비에 있어서 생산물 시장은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어지는 IS 모형으로 분석되어진다. 왜냐하면 3면 등가의 원칙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생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같아지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지출국민소득에서 우리가 생산물에서 소비, 생산물 시장에서는 지출국민소득에서 지출국민소득을 다루는 것이 소비 측면을 이 저축에 관련해서 소득과 거기에서 소득에서 소비와 그 다음에 저축이 합쳐진 게 소득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는데, 결국 생산물 시장에서 이 저축이라는 것은 이 소비가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비는 결국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소비 지출에 대한 것이 유효 수요로서 적용이 됐느냐, 즉 유효 수요, 지출 국민 소득에서 얼마만큼 지출했느냐, 유효 수요를 총 수요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 유효 수요를 얼마만큼 그 지출해서 수요로 확립이 되어 있느냐. 근데 그것은 결국 지출 국민 소득은 C 플러스 I 플러스 G자, 소비와 투자와 저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저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배 국민 소득은 총 생산이 아까도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소비와 저축과 투자, 이 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만일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가 정부 지출이나 조세는 1년 동안 기간 동안에 일정하다고 봅니다. 정부 지출과 조세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세율에 의해서 일정한 정부의 소득이 돼갖고 그것이 정부가 지출하는 그 예산에 의해서, 정부 예산 1년 동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예산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이 정부 지출이나 조세 이 가격은, 그 조세의 값은 일정하다고 보면 결국에는 C가 똑같고, 그러니까 I가 S와 똑같아지는 그 점에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출 국민소득하고 여기서 생산 국민소득은 지출하고 분배하고 같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면 등가의 원칙에서 지출 국민소득은 유효 수요를 나타내는 C 플러스 I 플러스 G고 얼마만큼 지출을 했느냐 그 부분이고, 분배 국민소득은 분배된 그 측면에서 얼마만큼 총생산이 이루어졌느냐. 근데 그것은 결국 C 플러스 S 플러스 T로서 분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일정하다고 보고 이건 같으니까 결국 I 플러스 S가 같아지는 이러한 점에서 그 저축과 균형이 일치하는 그러한 균형점을 찾으면 되는 것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계 부분의 소비와 저축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 가지고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소비와 저축이 어느 비율로 얼마만큼 변화하고 어떻게 소비 성향이 이루어지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되고 극히 사회적으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소득과 연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가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고요. 그 소득가설에는 절대소득가설, 즉 현재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 절대소득가설이 있고, 그리고 상대소득가설, 즉 사회적으로 혹은 내 과거의 최고의 소득, 거기에 영향을 받는 상대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생애소득, 즉 생애 일생 동안에 기대한 그 소득을 갖고 자산소득과 또 근로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대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생애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소득, 항상 내가 일정하게 임시소득이 아니라, 항상 내 그 소득은 항상 이 정도로 소득이
얼마 정도로 들어올 수 있겠다. 내 생애 동안에 또 내 그 소득이 이 정도의 크기로 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 항상소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그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그 모들리안이나 듀젠벨이나 또 케인즈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그러한 소득가설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다 한 번씩 봤습니다. 근데 투자는 뭐냐? 이번에 투자는 투자에는 고정투자와 재고투자가 있습니다. 고정투자. 투자의 개념은 새로 만들어진 자본재 구입. 투자는 새로 만들어지는 자본재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즉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자본재를 갖다가 얼마만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인데요. 투자가 늘어난 만큼 국민 경제의 총 자본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자본재가 늘어난 것만큼 총 자본량이 늘어나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KT 플러스 1은 KT 플러스 IT 마이너스 DI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T 플러스 1기의 자본량은 과거 한 개 앞에 T기의 자본량 플러스 그 다음에 T기의 투자, 요게 한 단계 T기보다는 한 단계 미래이기 때문에 한 단계 먼저 다음에 앞서간 미래죠. 앞에 있는 미래니까. 그러니까 T1 플러스 1기의 자본량은 T기의 자본량 플러스 T기에 얼마만큼 투자를 한 단계 더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느냐 에다가 거기서 T기의 감가상각 얼마만큼 그 비내국성 재화가 가치를 잃었느냐 하는 것들을 빼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T기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 이 감가상각은 그 재화, 총 자본재 중에서 내구성 자본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비내구성 자본재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구성 자본재 같은 경우의 소비는 그냥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비내구성 자비는 그 비내구성 그 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기간 일동 동안에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되어지는 또는 지출되어지는 그 양이라고 하면, 내구성이라는 것은 한 기간, 일정 기간이 아니라 몇 기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될 수 있는 그러한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그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이 감가상각 가치를 잃어버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자본재의 그 양에서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또 얼마만큼 내가 새롭게 충당해서 그 감가상각된 부분을 집어넣기 위해 자본재를 위해 투자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새롭게 투자되는 그런 것에 의해서 T 플러스 1기의 그 자본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공장, 기계, 건물, 주택, 재고와 같은 자본수득의 증가, 공장 이런 것들이 자본수득의 증가인데 미래 생산을 위해서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투자는 총수요의 일부로서, 투자는 총수요의 일부죠. 총수요를 분석하는데 투자와 그 다음 소비를 분석하는 것이죠. 소비가 가계 측면의 의사결정을 반영한다면 투자는 기업 측면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내가 미래를 위해서 다음 해에는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더 많이 생산해낼 것이냐, 그 다음 해에는 얼마만큼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생산해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줄이고서 나는 다음 해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업의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의 증가는 경제의 수요의 증가, 즉 수요 측면, 총수요의 측면을 증가시키고, 투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에 투자가 증가하니까 생산물이 증가되고 자본재가 증가되니까 그만큼 경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자본 스톡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계의 장기적인 생산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투자를 내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기계를 외국부터 더 수입했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더 많이 만들었다든지 또 건물을 많이 공장 같은 건물을 많이 졌다든지 주택을 많이 졌다든지 재고를 더 많이 늘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생산 능력이 그만큼 확대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양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 수독이라는 그 공급 측면에 공급자 측면, 기업 측면에 또 경제의 수요, 투자를 함으로써 그만큼 투자에 대한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 개인이 투자한 것만큼 예를 들어 기업에서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기계를 더 사오겠다 하면 그만큼 직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직원을 더 많이 뽑고 리크루트해서 뽑고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더 수요자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생산물 수요자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투자의 개념 속에서 투자의 종류는 고정 투자와 재고 투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 투자는 기계나 공구, 자동차 등의 설비를 구입하거나 공장, 도로, 다리 등을 건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고정 투자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투자를 고정 투자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이에 비해서 재고 투자란 재고를 더 늘려 보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투자입니다. 즉 기업은 재고를 항상 확보를 해둡니다. 기업이 재고를 확보해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재고 투자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업은 그냥 재고 없이 그냥 다 팔아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든 거는 그 해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 재고로 남겨둡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고를 그 수요자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재고를 확보해 둡니다. 그래 웨어하우스 창고 같은 데다가 재고 같은 걸 집어넣다가 수요자들이 막 요구하면 그걸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채워놓고 이러한 형태로 유지되는데 어쨌든 기업이 고정 투자, 기계나 공구, 자동차 등 설비를 투입하거나 공장, 도로 같은 건설 이런 데 투자는 고정 투자와 더불어서 재고 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